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모의고사 중에서 1-2 에너지와 열에 해당하는 7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한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으로부터 Q1을 흡수하여 W에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에 대해 대화한 것이다. 우선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때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이 Q1이고 W에 일을 하고 Q2를 방출했습니다. 학생 A부터 보겠습니다. 열기관이 하는 일은 Q1-Q2야. 이때 고열원에서 방출한 열을 W와 Q2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일을 W만큼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Q2를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기관이 하는 일은 W는 Q1-Q2 흡수한 열과 방출한 열의 차이가 됩니다. 학생 B Q2가 W라면 열 효율은 0.5야. 열 효율의 개념은 흡수한 열분의 한 1입니다. 그런데 이때 Q2가 만약에 W라면 Q1은 W 플러스 Q2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Q2가 W면 2W분의 W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이므로 열 효율은 0.5가 됩니다. 학생 C, Q1은 W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어. 만약 Q1이 W라면 W는 W 플러스 Q2가 되고 이때 Q2가 0이어야 합니다. 근데 Q2가 0인 것은 방출하는 열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학생 C가 한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열 과정의 예이다. 단열은 열 출입이 없는 과정이죠. 간은 빠르게 압축하였더니 실린더 안에 공기가 뜨거워진 것. 나는 병의 뚜껑을 열었더니 병 입구 주변에서 수증기가 응결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간은 압축. 나는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안에 있던 공기가 팽창한 것입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실린더 안 공기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가에서는 단열 과정의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세워서 식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W 플러스 델타 U였습니다. 이때 단열 과정은 Q가 0이기 때문에 W가 마이너스 델타 U라는 식을 얻습니다. 이때 W의 부호는 W가 0보다 크면 기체가 일을 한 것이고 W가 0보다 작으면 기체에 일을 해준 것입니다. 기체가 일을 했다는 말은 기체가 바깥으로 팽창했다는 말이고 그때는 델타 V가 0보다 큽니다. 즉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 상황에서 기체를 압축시켰으므로 기체에 일을 해준 델타 V가 0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W가 0보다 작기 때문에 W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델타 U도 0보다 작아야 하고 그러면 이 델타 U는 0보다 커야 식이 성립합니다.
델타 U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이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은 온도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기억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나의 병 입구 주변에서 기체의 온도는 낮아진다.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이때 W는 마이너스 델타 U에서 나 상황은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델타 V가 0보다 크고 따라서 W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때 델타 U는 0보다 작아야 식이 성립하겠죠. 델타 U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아까와 반대로 온도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아까 Q가 0이었기 때문에 W가 마이너스 델타 U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 안에 열을 공급하였더니 정지해 있던 피스톤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을 나는 PV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입니다.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그 말은 바깥에서 주어진 열 이외의 열 출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것은 W가 0보다 크다는 것이고 W는 P 델타 V이기 때문에 델타 V가 0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팽창하면 무조건 외부에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나 그래프에서 보면 부피가 V1에서 V2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V는 0보다 크고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것은 맞는 보기입니다.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아까 문제에서 이상기체의 표시를 해놨는데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가 성립하게 되고 이때 PV는 nRT에서 우리는 기체 분자의 수가 변함이 없으므로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래프를 보면 압력이 일정하게 P로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면 V가 증가할 때 T가 증가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므로 기체의 온도는 함께 증가합니다. 실린더 안에 공급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같다. 연력학체 1법칙에서 Q는 W 플러스 델타 U입니다. 이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였으므로 W도 0보다 크고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였으므로 델타 U도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실린더 안에 공급한 열 Q는 W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W와 내부 에너지 증가, 델타 U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귿에서는 Q는 W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경사각이 같고 재질이 다른 빗면에서
동일한 물체 AB가 빗면 위의 점 PQ를 같은 속력으로 통과하여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두 빗면은 수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높이는 Q가 P보다 높다. 이 상황에서 A는 P에서 출발하고 더 높은 곳에서 정지합니다. B는 Q에서 같은 속력으로 통과하는데 더 낮은 곳에서 정지합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B는 내려가는데도, 즉 중력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텐데도 같은 위치에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서 멈춘다는 말은 B의 마찰면이 더 거칠고 마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P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작다. P와 Q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었죠. 그러면 P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보면 EP A 더하기 EK A의 합입니다. 그리고 Q에서는 B의 포텐셜 에너지 EPB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EKB입니다. P와 Q에서 문제에서 같은 속력으로 통과한다고 했으므로 같은 속력이면 2분의 1 mv제곱이 같고 따라서 EKA와 EKB가 같습니다. 질량이 같고 속력이 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비교할 수가 없고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비교해야 하는데 P가 Q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Q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P와 Q에서 비교했을 때 Q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즉 B의 포텐셜 에너지 EPB가 EPA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B가 더 크게 됩니다. 기억에서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B보다 작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작다.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은 높이의 차이에만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 A도 처음 P 점부터 위점까지 S만큼을 이동하고 B도 Q에서 아래 지점까지 똑같은 거리 S를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빗면이 경사각이 같다고 했으므로 여기 세타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여기가 세타일 때 이 높이 H는 S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B에서도 이 높이는 S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같기 때문에 니은에서 보면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mg S 사인 세타 그리고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mg S 사인 세타. 변화량은 부호에 상관없이 A와 B가 같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고 하는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A가 B보다 작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 주어야 하는데 A는 델타 EPA 더하기 델타 EPB EKA 그리고 B는 델타 EPB 더하기 델타 EKB 이것이 둘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먼저 보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V의 속력으로 시작해서 정지했습니다. 똑같이 V에서 0까지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모두 다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와 B에서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아까 양은 같았지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묻고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똑같이 감소했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즉 EPA가 0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처음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0보다 작습니다. 둘의 변화량은 같지만 B는 감소했고 A는 증가했습니다. B의 마찰면이 더 거칠거칠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B는 에너지가 감소해도 똑같이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가 더 크게 되겠죠. A는 증가했고 B는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량은 B가 더 크다. 그러면 D급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A가 작다고 했으므로.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M, EM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AB의 위치만 바꾸어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0라고 했습니다. S만큼 이동했을 때. 나에서는 똑같은 거리 S만큼 이동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E0로 나타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상황이 복잡할 때는 우선 표로 이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A와 B로 나눌 수 있고 가상황과 나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EP와 EK, B도 EP와 EK, 나는 포텐셜과 운동 똑같이 EP와 EK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간격을 좀 넓혀서 써보겠습니다. 가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우선 변화량을 봐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으므로 변화량만 봐주겠습니다. A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나중에 S만큼 이동하여도 높이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와 B 둘 다의 나중의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2분의 1 mv1 제곱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B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높이가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은 EMGH1만큼 감소했을 것이고 그리고 2분의 1 EMV1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를 약분하여 이것을 MV1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나 상황은 AB의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럼 이때 B가 S만큼 이동해도 높이 변화가 없으므로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0입니다. A는 똑같은 위치만큼 가상환과 같은 높이를 이동했으므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mgh가 됩니다. 여기서 1을 써줄 필요가 없네요. 마이너스 mgh입니다. 질량이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2분의 1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S만큼 이동한 후 B와 A의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2 제곱이 되고 B는 2분의 1 emv2 제곱이 됩니다. 이때도 2를 약분하여서 이것을 그냥 mv2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E0라고 했으므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B는 델타 EP 더하기 델타 EK를 해주면 이만큼의 변화량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E0인 것입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입니다. 나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나에서 델타 EP 더하기 델타 EK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E0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문자가 V1, V2 두 개가 있습니다. H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E0를 이용하여 저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나타내라는 것이므로 미지수 두 개만 없애주어도 E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단 이후에 조건을 주었죠. 이럴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델타 EP와 델타 EK로 나타내면 델타 EP와 델타 EK, 즉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어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뜻이죠. 이것으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마이너스 EMGH 그리고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 2분의 3 mv1 제곱을 하면 0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각각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 즉 전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m은 지워지고 v1 제곱을 h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분의 4 GH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 E0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E0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마이너스 EMGH 더하기 MV1 제곱입니다. 이때 V1 제곱을 3분의 4의 GH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2 GH가 되겠죠. M이 붙겠네요. 여기서는 M을 약분하지 않고 MGH. 즉, E0는 마이너스 3분의 2 MGH입니다. 나에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 이때는 감소한 에너지 마이너스 MGH
더하기 두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2분의 3 mv2 제곱입니다. 이것이 0이어야 하고, 따라서 v2를 구해보면 v2 제곱은 3분의 2GH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물음표 값을 2라고 한다면 2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 mgh 더하기 2분의 1 mv2 제곱입니다. v2 제곱을 3분의 2gh로 바꾸면 마이너스 3분의 2 mgh가 나옵니다. 이 말은 2는 결국 아까 구했던 2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에서 묻고 있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가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2제로와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열기관에서 PV 그래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ABCDA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여러 단계 거쳐서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A에서 출발하여 A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순환 과정의 특징은 같은 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PV 그래프 상에서 같은 점이 의미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온도 일정. 같은 점으로 돌아왔을 때 A와 A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델타 U가 0이라는 뜻이겠죠. 즉 전체 순환 과정 한 사이클 동안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기체는 AB 과정에서 250줄의 열량을 흡수하고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오른쪽 표에는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나와 있는데 AB와 CD는 0입니다. 0인 이유는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P 델타 V도 0이어서 W가 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지도 외부의 일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감소한다. BC는 단열 과정이고 이때 연력학 제1법칙을 쓰면 Q는 W 더하기 델타 U에서 단열 과정이므로 Q가 0이고 W는 마이너스 델타 U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P 델타 V로 나타낼 수 있죠. 이때 B에서 C로 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델타 V가 0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W가 0보다 크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델타 U가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0보다 작은 변화량을 갖는다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150줄이다.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을 알려면 A에서 A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아까 선생님이 델타 U는 순환 과정 동안 0이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서 표시를 했었죠. 한 순환 과정 동안 연력학 제1법칙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델타 U가 0이라면 기체가
전체 흡수한 열 Q는 W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체가 열량을 얼마나 흡수했냐면 처음에 250J를 흡수했고 그리고 B에서 C로 가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100J의 일을 해주었습니다. 열을 흡수하고 일을 하는 것은 둘 다 양수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부호규약을 배우면서 학습했었습니다. C에서 D로 가는 동안 방출하는 열량을 묻고 있는데 이것을 Q'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 A로 가면서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50줄만큼의 일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5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 전체 열은 플러스 250 그리고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 Q'입니다. 이것이 기체가 한 알짜 1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면 여기 C, D 과정에서 요거를 아예 마이너스 Q'으로 써주어도 됩니다. 기체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한다는 말은 그만큼 열을 흡수했다는 것이고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감소했다는 말은 열을 방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식에 의해서 Q'은 계산해보면 200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음 보기는 틀렸습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이다. 열 효율의 개념은 흡수한 열분의 1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구했던 알짜 열, 그러니까 흡수한 열 마이너스 방출한 열이 아니라 이때는 오로지 흡수한 열만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250줄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위에 W를 쓸 때는 전체 1을 받은 거 그리고 1을 한 거 두 개를 다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부호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입니다. 즉 100줄의 일을 하고 50줄의 일을 받았으면 100 마이너스 50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250분의 50이 되고 이것은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열 효율은 0.2가 됩니다. 그래서 D것도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는 3학년 9월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이것을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적용하는 것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 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AB의 질량은 M이고 용수철 상수는 K이다. 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용수철이 왜 L까지 늘어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 L0에서 L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A의 중력 mg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mg가 작용하면서 실을 끌어당기고 그 실이 물체 B를 잡아당기면서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용수철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증가하는 물리량이 하나 있죠. 바로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변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 차이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mg가 kx보다 크기 때문에, 즉 중력이 탄성력보다 크기 때문에 v가 점차 증가합니다. AB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mg랑 kx랑 같아지는 지점에서는 v가 최대입니다. AB가 최대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관성 때문에 A는 B에 매달린 용수철을 조금 더 늘어나게 합니다. 점점 용수철이 더 늘어나면서 탄성력이 중력보다 커지는 지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탄성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위에서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증가하므로 최대였던 속도는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할 대로 감소하여 A, 나 상황에서는 A의 속력이 0인 것입니다. 즉, 저 아래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A는 위쪽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마찰이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중력이 탄성력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속도가 줄면서 탄성력이 커지니까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고,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또 중력이 커지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A가 위아래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A와 B는 계속해서 진동하는 상황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처음에 가 상황에서는 잡고 있는 길이, 용수철의 길이가 L0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인 나에서는 L만큼 늘어난 상태입니다. 즉,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의 중간 지점에서 V가 최대가 되는 지점, 즉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 길이를 L-L0 나누기 2, 즉 L만큼 늘어난 길이와 L0만큼 늘어난 길이의 딱 중간 지점에서 V가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L-L0는 K분의 2mg이다. 2분의 L-L0라는 길이에서 중력과 탄성력은 같습니다. 즉 mg는 kx인데 x 대신 늘어난 길이 용수철의 변이인 2분의 L-L0를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L-L0는 K분의 2mg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나 상황에서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나 상황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라면 A는 계속해서 저 상태로 정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A는 나 상황을 거친 후에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위로 끌어당겨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때는 KX가 mg보다 크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A가 곧 운동할 방향인 위방향입니다. 따라서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B의 최대 속력은 루트 K분의 mg이다. 지금 문제에서 최대 속력을 묻고 있죠. 이 말은 중력과 탄성력이 같은
2분의 L-L0만큼 늘어난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실과 용수철의 질량 및 모든 마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으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한 에너지가 같아서 두 개의 합이 0이므로 변화량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 상황에서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지는 2분의 L-L0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 나 상황을 속력이 최대라는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저 상황이 속력이 최대라면 이 용수철의 길이는 L이 아니라 2분의 L-L0만큼 늘어난 상황이겠죠. 그러면 가에서 저 속력이 최대인 지점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감소하는 에너지는 우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근데 A가 저 오른쪽 상황으로 가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2분의 L-L0이므로 A가 이동한 거리 또한 2분의 L-L0가 됩니다.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늘어난 길이가 2분의 L-L0라는 것입니다. 즉 L0에서 저만큼이 더 늘어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처음의 길이 L0에서 2분의 L-L0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A는 아래쪽으로 2분의 L-L0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A의 감소한 에너지는 mg h에 의해서 2분의 L-L0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높이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없습니다. A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상관없죠. 용수철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B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의 길이, 원래 길이 L0일 때는 탄성 포텐셜이 0입니다. 그런데 2분의 L-L0만큼 늘어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만큼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증가한 에너지 쪽에 써주면 2분의 1 k 늘어난 길이의 제곱 2분의 L-L0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나중 속도, 지금 최대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V라고 한다면 그 V를 구하라는 것이죠. 디귿에서. 그럼 이때 둘 다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를 갖는 속력이 최대인 상태가 되므로 여기에다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EM V제곱을 써줄 수 있습니다. 이때 EM이라고 쓴 것은 A와 B가 똑같은 속력 V로 운동하기 때문에 M 더하기 M 두 개의 운동 에너지를 합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풀면 우리가 V를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저 기억에서 구했던 L-L0가 K분의 EMG이다 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L-L0는 K분의 mg가 되겠죠. 이것이 K분의 mg로 쓸 수 있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K분의 mg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K분의 m제곱 g제곱은 2분의 1 K의 K제곱분의 m제곱 g제곱 더하기 mv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K는 하나 없앨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mv제곱은 m도 하나씩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v제곱은 k분의 mg제곱 마이너스 2k분의 mg제곱 해서 계산하면 2k분의 mg제곱 따라서 v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 2k분의 m g제곱은 밖으로 빠져나와서 g 그러면 디귿과 비교해보면 루트 2분의 1배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